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아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엄마 생각, 내 생각하는 날이죠. 네. 우리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일단 마흔쯤 되면 주변에 이렇게 아는 분들, 친구들도 그렇고요. 저도 마흔 즈음에 그랬고, 또, 제가 30대일 때 주변에 동네 언니들이 마흔 즈음 됐을 때, 마흔의 가장 큰 고민이 장래희망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다 결정됐다. 마흔이 되면 뭔가 결정돼 있을 줄 알았는데 실은 마흔이 무언가 남은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큰 어떤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그 마흔이라는 건 단적인 표현인 거고요. 41살이 될 수도 있고 45살이 될 수도 있어요. 또 38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게 이제 마흔 즈음이라는 거예요. 마흔 즈음이 되면요. 우리 엄마들이 좀 비슷하게 다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떠냐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느라고 경력이 시원찮아요. 네. 인정받지 못해요. 대부분. 정말 날고 기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 좀 약간 루저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고요. 저 역시 네. 그랬어요. 학교를 다닐 때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녔는데요. 근데 제 별명이 뭐였냐면 전교 1등이었어요. 제가 전교 1등을 몇 년간 했습니다. 그 전교 1등이 뭔지 아세요? 퇴근 1등으로 한다고. 네. 전교 선생님들 중에서 매일같이 1등으로 칼퇴근해서 어린이집으로 달려간다라고 해서 저한테 전교 1등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랑 이 직장을 병행한다는 게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직장에서 칼퇴근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더 뭐라도 더 잘하겠어요? 아니면 남아서 할 수 있는 한 좀 더 많이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더 잘하겠어요? 당연한 거죠. 저는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열심히는 하자. 하지만 그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어린이집에 칼퇴근하고 뛰어가는 그런 평범한 아줌마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 스스로 학교를 다니고는 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제 같은 경력의 선생님들, 특히 남자 선생님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또 남편이 같은 학번 출신의 교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옆에서 계속 보면서 저는 휴직 경력이 쌓여가고 남편은 부장 경력이 쌓여가더라고요. 남편은 승진 점수도 막 차곡차곡 잘 쌓았어요. 제가 승진에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남편이 그렇게 막 되는 모습,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아이를 누가 친정에서 봐주시고 휴직 한 번 없이 쭉 달리는 그런 동기들을 보면서는 좀 되게 좀 초라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는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들을 정말 아쉬움 없이 잘 키운 것도 아니고 약간 이도저도 아닌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제대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되었었고요. 뭐 그래서 그만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내 마음이 편치 않고 늘 나가 '내가 뒤처지고 있다. 그리고 정체되고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아쉬움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시는 어머님들이 직장 안에서의 약간 애매한 위치 때문에 네 고민하시고 힘드신 것들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그리고요, 또 집에 계신 어머님들 역시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게 뭐냐면 저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아요. 제가 "경력 단절이 아니라 확장입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은 뭐냐면 '경력 단절됐구나.'라고 바라보죠. 친구들이 경력이 단절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아 나 이제 뭐 하지? 야 나 뭐 할까?" 하면서 본인도 알 수 없는 본인의 미래, 답답한 미래, 그리고 점점 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노후는 다가오고 있고 노후에 드는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마땅히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고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저 스스로한테 많이 물어봤던 일이고 그걸 물으면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직업을 찾아서 많이 헤맸었고요.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두 가지가 있다면요. 두 가지가 같지 않다면, 일치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헷갈려서요. 한참 헤맸어요. 제가 학교를 관두고 이제 다른 일,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뭔가 일은 해야 돼요.
아이들 학원 보내고 치료비 하려면요. 남편 월급으로는 부족했고 저는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잘하는 일을 해야 될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름의 지금 조금 지나고 보니까 나름 제가 수입이 안정되면서 제가 하는 일들이 이제 좀 다양해지고 안정되면서 지금 와서 생각한 결론은 뭐냐면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결론에 닿게 됐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죠, 당연히. 네. 제가 뭐 교사를 되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교사는 부모님이 교대를 가라고 해서 교사가 된 거였고요. 그래서 인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일이지만 직업으로 삼다 보니까 저한테 로망이 생긴 거죠. '아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어.' 덕업일치라고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 방법을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뭐냐면요. 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끄적끄적 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POP도 배우고 캘리그라피도 배웠어요. 뭐 나름 자격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거를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열심히 글씨를 썼어요. 글씨 써서 연습도 하고 뭐 5천 원이라도 받고 돈을 받고 글씨를 쓸 수 있는 일이면요. 그 왜 재능 그런 거 막 판매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 재능을 판매해 가지고 5천 원 벌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좋기는 했는데 이게 열심히는 했는데 돈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좋아하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씨를 그만두게 됐어요. 저 나름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그러다가 '글씨는 아닌 것 같다.'라고 몇 년을 헤매다가 잠정 이제 포기를 하고 '잘하는 일을 일단 하자. 그래야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잘하는 일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 정확히 몰랐고 책을 쓰고는 있었지만 책을 쓰는 건 잘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한 건 맞지만 막 저한테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막 쓰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와!" 막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뭐 첫 책을 냈는데 막 거의 안 팔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글에 재능이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한 게 유튜브였어요. 그 당시 수입이 제가 전무 완전 0원이었고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뒀죠. 돈은 필요한데 수입은 하나도 없죠. 책을 쓰기는 했으나 안 팔리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수입이 0원인 상태에서 유튜브를 하면 뭐라도 한 푼이라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할 수는 있는 거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해 보자. 이걸로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다음에 길을 생각해 보자.' 라는 결론에 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매일 올리는 거 뭐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못할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 내가 수익이 창출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딱 시작을 했더니 일단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요. 일단 뭐 누가 보든 말든 간에 그냥 저는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생기고 그러면서 저도 또 누가 보고 댓글도 남겨주고 하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했던 건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고 할 수 있어서 시작한 일인데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엄청 는 거예요. 느껴지시죠? 제가 유튜브 초기부터 저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달변가가 아니었어요. 말을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뭐 되게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되게 잘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초기에 너무너무 말을 못했었던 사람이라서 너무 어색하고 말이 끊어지고 막 말도 막 횡설수설하고 하던 사람이라 가지고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발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도 '완벽하지 않다. 되게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분명히 발전할 거라고 믿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하면요.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지난 2 년간 유튜브를 매일매일 올리면서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마치 이제 그 태릉 선수촌에 들어갔다 온 것 같은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게 된 일이 생계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잘하는 일이 된 거예요. 윤여정 선생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네.
배출이 있을 때 연기가 그렇게 잘 됐다. 그리고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오스카 여우조연상까지 타게 된 것 같다라는 유명한 소감을 남기셨어요. 100% 공감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정말 1달러라도 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건데 처음에 딱 첫날 수익 창출이 된 첫날 3달러가 딱 찍히더라고요. 그게 매일매일 얼마가 들어오는지 딱 보여요. 3달러 딱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도 여전히 말을 못하고 제대로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3달러를 딱 벌고 났는데 남편이 그날 라면을 끓여주는데 표고버섯을 넣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쵸?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날의 감격은 진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튜브가 성장하면서 수익이 계속 늘어나면서 제가 열심히 하고 계속 발전할수록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돈이라는 결과로 얻게 되면서는 제가 말을 잘하게 된 것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서 유일한 수입이었던 유튜브가 이제는 제 수입의 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는 가운데 돈을 번 것도 있지만 가장 좋았던 건 이제 말을 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보거나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처음에 엄청 떨었어요. 엄청 떨고 버벅거리고 제가 영상을 한 편 올렸지만 그 영상 한 편 찍으려고 막 3편, 4편 찍었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힘들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절박함, 간절함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이 되었고 잘하는 걸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제 다시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기회가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될 때는 제가 글씨를 쓸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잘할 수 있는 거, 뭐든 할 수 있는 걸로 돈을 벌었어야 되는 시기였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병행하면서 제가 그렇게도 하고 싶은 글씨를 예쁘게 쓰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걸로 돈을 벌게 될지 안 벌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로 돈을 벌지 않아도 상관없이 잘하는 일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것 덕분에 저는 이제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글씨를 쓰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저의 얘기를 막 말씀을 드리는 게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직업을 한번 바꿔야 되는 상황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벌면서도 남은 인생을 알차게, 유익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저의 사례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계획하실 때는 이렇게도 가능하겠구나. 너무 좁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잘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서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에 도전해도 늦지는 않다.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